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롱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지금의 원봉이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기록 삼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둘째를 가져볼까 생각을 했을 때 완봉이 때는 이런 증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나 그때 당시의 증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꾸 화면을 이쪽을 볼 거예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부는 연애기간 1년을 거쳐서 2017년도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했고 둘만의 재미있는 신혼생활을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피임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생리 주기가 잘 맞지 않아서 피임 기간 1년 포함해서 한 총 4년 정도를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서 생리 주기를 맞춰왔었어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1년의 피임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안 된다면 둘이서 재밌게 놀자 라는 생각으로 피임 없이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2019년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는 진짜 아기가 생기지 않으려나 보다. 내 생리 주기와 배란 주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해서 생리 주기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생리 주기는 30일에서 39일 정도 계속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플에서 나오는 배란일에 맞춰서 숙제를 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얼리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보게 됩니다. 매지가이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연한 두 줄이었지만 처음으로 두 줄이 보이는 테스트기를 보면서 가슴이 엄청 벌렁벌렁했어요. 남빵돌 씨에게도 임태기 두 줄이 나왔다. 나 임신한 것 같다고 바로 얘기를 했고요. 바로 다음날 산부인과에 갔어요. 당연히 너무 초기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초음파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피검사로 정확하게 임신을 알 수 있다 하셔가지고 피를 뽑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생리 한 2일차 정도에 빨간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은 됐으나 착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탈락돼서 생리처럼 나오는 현상을 보고 화학적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검사 결과 5.2라는 결과가 나왔고 5 이상을 임신이라고 보는데 수치가 너무 낮다. 극초기여서 낮을 수도 있고 화학적 유산이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정확한 건 한 일주일 지나서 피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알았어요. 임신이 아닌 거를. 그 아침부터 착상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화유라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의 생리기간이 끝이 나고 테스트기를 다시 해보니 깨끗하게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았고 이때 남빵돌 씨와 저는 큰 실망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실망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어플상 배란일에 맞춰서 숙제를 하면서 거의 또 9개월이 흘렀어요. 그게 횟수로 결혼 한 3, 4년 차 됐을 때였거든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이에 아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어플상의 배란일을 믿지 말고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면서 나의 정확한 배란일을 알고 숙제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때 맘스올릭이라는 맘카페에 가입하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스마일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배란 테스트기는 생리 시작일 10일 후부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임신 테스트기처럼 검사를 하는 거였고 매번 두 줄이 나오지만 배란기에 가까워지면 두 줄이 아주 선명해지면서 배란 임박을 알려주는 테스트기였어요. 아주 진한 두 줄이 이렇게 배란 테스트기에 나타나면 48시간 안에 배란이 이루어지는 걸 알려줘서 그때에 맞춰서 항상 숙제도 했었죠. 근데 이 배란 테스트기가 엄청 정확하다 느낀 게 배란 임박인 진한 두 줄을 보고 나면 정확하게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생리가 시작됐어요. 배란 테스트기도 거의 10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이 배란 테스트기를 하는 중에 진짜 임신 테스트기를 100개는 넘게 쓴 것 같아요. 증상놀이도 엄청 해보고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싶어서 테스트 해보면 단호박 한 줄,
베란테스트기를 사용한 거의 1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두 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남방돌 씨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했고, 마침 직장 바로 근처에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난임병원이 있었고, 근무 시간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처음으로 2021년 5월에 난임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임신 시도한 지는 거의 2년이 넘었고 베란테스트기나 베란 초음파로 계속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목적으로 난임병원을 방문한 거였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그 난임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나팔관 조영술 결과는 필수였어요. 처음 방문해서 간단하게 상담하고 초음파, 호르몬 검사, 균 검사 같은 산정 검사를 29만 200원을 주고 했었고, 남방돌 씨의 정액 검사 또한 처음 방문한 날 했습니다. 정액 검사 비용은 6만 100원이었어요. 첫 방문한 날 재산전 검사 비용이랑 정액 검사 비용 합쳐서 35만 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리 2일차에 다시 초음파를 봐야 된다고 해서 생리 2일차에 다시 병원을 방문을 했고, 처음 방문한 달은 아직 나팔관 조영술을 하기 전이라서 시술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 임신으로 한번 해보자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첫 과배란을 위해 배란 유도제인 클로미펜, 혈당 조절을 도와서 배란이 더 잘 되게 해주는 메트포르민, 갑상선 조절을 위한 신지로이드, 나팔관 조영술 할 때 먹는 항생제 이렇게 받아왔었고, 금액은 초음파 진료 비용 24,250원, 약제비는 9,02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6일 후에 나팔관 조영술을 예약해서 나팔관 양쪽이 뚫려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했고, 검사 결과 양쪽 다 뚫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나팔관 조영술이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한 거 이상으로 너무 아팠어요. 저는 생리통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 조영제가 들어가는 한 10초 동안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아무튼 나팔관이 양쪽이 다 뚫려 있는데 왜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나면 나팔관을 막고 있던 작은 찌꺼기들이 조영제에 밀려나면서 조영술을 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자연 임신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임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나팔관 조영술까지 이상이 없으니 저희 부부의 난임 이유는 원인 불명이라는 난임 진단서를 받았고, 이 난임 진단서로 보건소에서 시술 지원 통지서를 받았어요. 조영술을 받고 이틀 뒤에 난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고요. 양쪽에 하나씩 난포가 잘 자랐고 오늘부터 이틀 간격으로 3번 숙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진료실에서 다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 달은 피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메트포르민과 클로미펜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갑자기? 라는 생각에 엄청 멘붕이 왔었어요. 알고 보니 첫 방문했을 때 풍진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풍진 검사 결과 제가 풍진 항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풍진에 감염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풍진 감염은 맘카페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풍진이라니. 근데 풍진이 검사 결과 오류가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포 확인 초음파 그리고 풍진 재검사 비용이 12만 3,050원이 나왔고요. 검사 결과는 한 2주 뒤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달은 아까운 난포만 잔뜩 키워놓고 피임을 했습니다. 풍진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꼭 맞으세요. 그리고 2주 뒤에 풍진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 또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제가 풍진이래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풍진이 다 나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난임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난임병원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그날은 조금 울 뻔했어요.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감염내과로 가라고 하셔서 감염내과 교수님을 그때 만났고, 그 선생님께서도 풍지는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은 피임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낮아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검사하는 곳마다 풍지는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검사 결과는 종합병원이라서 3일 후에 나온다고 하셨고, 그 3일 동안 제가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블로그에 그 풍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포스팅해 주시는 산부인과 교수님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몇 년 전 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린 댓글까지 다 답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검사 결과 이렇다 하니까 그분께서 이제 답 댓글을 빠르게 달아주셨는데, 제 수치상 풍진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3일 후에 감염내과를 방문을 했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항체는 없는 게 맞는데 최근 감염 수치는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나왔어요. 풍진 증상도 전혀 없었고 검사상의 오류였던 것 같으니 원래대로 시술을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또 그때가 생리 2일차여서 결과지를 가지고 난임병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담당 선생님께서도 풍진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 기뻐해 주셨고, 그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 90% 금액으로 만 44세 이하는 30만원, 45세 이상은 2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시술이 끝나고 난 뒤 남은 금액은 약제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과배란 주사인 폴리드롭 75ml 2개, 150ml 하나를 처방을 받았고, 금액은 정부 지원금 45,810원, 자비는 5,090원, 그리고 클로미펜, 메트포르민, 신지로이드 처방으로 약값은 4,5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자가주사인 폴리드롭을 양쪽 배에 콕콕 제가 스스로 맞았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11일 후에 난포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의 크고 작은 난포들이 생겼고, 난포 터지는 주사인 오비드렐을 처방해 줄 테니 집에 가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맞고 이틀 뒤에 인공수정 시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가로 맞는 오비드렐은 보험이나 시술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날은 정부 지원금 11,250원, 자비 91,250원, 시술 전에 넣는 소독 질정, 시술 후 2주간 넣는 예나트론 질정을 약국에서 56,480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틀 뒤 오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인공수정 1차를 진행을 했고, 과정은 엄청 간단했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엄청 많은 개수를 몸속에서 키워서 체외로 뽑아내서 정자를 수정시켜준 후에 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넣어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술인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제 시술 시간 2시간 전에 방문을 해서 정액 채취 후에 정자의 운동성을 올려주는 약품 처리를 하고, 약품 처리한 정자들을 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게 끝이었어요. 물론 수정과 착상은 하늘에 맡겨야 하지만 아픈 건 전혀 없었어요. 약간 질경 때문에 불편한 정도? 그것도 30초도 안 되고, 시술 자체는 10초 만에 끝이 나고 침대에 한 20분 정도 누워있다가 왔어요. 인공수정 당일 비용은 정부 지원금 85,590원, 자비 9,510원이었습니다. 근데 인공수정이 1차에 성공하는 거는 진짜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나팔관 조영술로 깨끗해진 내 자궁과 남방돌씨의 많은 정자양, 6개나 자란 난포, 9.5mm의 튼튼한 자궁 내막 두께, 온갖 증상놀이를 12일간 하고 13일째 되는 날 피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어요. 물론 매일매일 임태기 노예가 돼가지고 임신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착상이 조금이라도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피검사로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 싶었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임신이 아닌 걸 알더라도 피검사까지 꼭 해야 시술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했고, 피검사 비용은 정부 지원금 4,680원, 자비는 520원,
피검사 결과는 2.2로 비임신 종결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매 시술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차가 비임신 종결로 끝이 나서 시술 확인서를 받았고 보건소에 약제비 신청을 하면서 2차 시술비 지원을 신청을 했어요. 1차를 실패하면 바로 시험관에 넘어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인공수정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인공수정을 한 번 더 해보자 싶어서 바로 또 2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말이 껴서 생리 3일차에 방문을 했고요. 폴리드롭이 아닌 고나도핀 75ml 1개, 150ml 2개를 정부 지원금 46,350원, 자비 5,150원에 받았고 이번에도 클로미펜, 메트포르민, 틴지로이드를 처방받아 왔어요. 약값은 똑같이 4,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 후에 난포 초음파를 보기 위해 병원을 또 방문을 합니다. 2차 때는 오른쪽에 4개, 왼쪽에 3개, 1.8cm 이상의 난포들이 7개나 자랐어요. 내막 두께는 9.3mm였고요. 난포 초음파를 본 다음 날이 제 휴무여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틀 뒤에 시술을 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내일 하면 안 되겠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난포 터지는 주사인 오비드렐을 맞고 가고 내일 낮에 시술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오비드렐은 병원에서 맞게 되면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9만 원을 아꼈습니다. 병원비는 정부 지원금 14,310원, 자비 1,590원과 소독 질정과 예나트론 질정을 2주분 받아와서 약값은 56,48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인공수정 2차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고 이번에도 남방돌 씨의 정자 상태는 매우 괜찮고 참을 만한 불편함과 30초도 안 되는 시술 시간이 끝이 나고 이번에는 30분간 침대에 누워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 담당 선생님께서 다음날 저녁에 숙제 한 번을 더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술 비용은 정부 지원금 똑같이 85,590원, 자비는 9,510원, 정자 처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제가 인공수정 1차 때는 커피도 진짜 많이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제가 하루에 포도즙이랑 두유를 한 팩씩은 꼭 먹었고 커피는 웬만하면 디카페인으로 마셨어요. 술도 아예 안 먹고요. 시술 당일 저녁이 되니까 몸에 열이 나서 너무 덥고 아랫배가 불불거리더라고요. 그때 아마 배란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봐요. 인공수정 1일차에는 배란이 되고 있는지 배가 찌릿찌릿하고 두통이 좀 있었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배가 아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내준 숙제를 했습니다. 1차 때도 시술 다음날 숙제를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했거든요. 무튼 2일차에는 배가 계속 콕콕거리고 질정 때문에 가슴이 예민해지면서 피부가 간지럽더라고요. 3일차에는 미끈거리는 점액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서 아랫배가 찡하게 아프고 자는데 땀이 뻘뻘 났어요. 4일차에는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밑빠짐 통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5일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아랫배도 화장실 배처럼 싸르르 아프고 허리가 7일차까지 진짜 너무 아팠어요. 삐끗한 것처럼요. 7일차에 난포 주사 용량이 99%다 빠진 걸 임태기로 확인을 했고 배꼽 주위가 바늘로 콕콕 강하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8일차에는 배가 싸르르 하면서 밑에가 약간 우리한 느낌이 있었어요. 9일차에 원포 그 다음에 얼리 임신 테스트기 모두 단호박 한 줄이었고 잠이 쏟아지고 허리 통증이랑 약한 생리통이 있어서 아 생리증후군이구나 또 몸이 생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차 똑같이 얼리 테스트기 단호박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꼽 밑이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간질간질간질했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증상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11일차 아침에는 얼리 테스트기와 원포 테스트기가 모두 단호박 한 줄이었고 근데 점심때 해본 원포 테스트기가 약간 매지가이로 완전 초매지가이로 2줄인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기는 했어요. 12일차 원포 테스트기가 어제랑 거의 비슷한 매지가이 2줄이었고 근데 다른 분들의 배란 12일차에 비해서 너무 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학적 유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3일 차에는 얼리 테스트기가 조금 더 진해졌고 13일 차 치고는 근데 너무 연했어요. 그리고 레몬색 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랫배는 콕콕거리고 쥐어짜듯이 계속 아팠어요. 14일 차 얼리 테스트기가 아닌 원포 테스트기로도 연한 두 줄이었지만 왼쪽 나팔관 쪽이 계속 너무 아파서 자궁의 임신은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피검사를 하러 갔어요. 피검사 결과 임신일 수도 있으니 미리 예나트론 질정을 2주분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검사 비용은 정부 지원금 4,680원, 자비 520원, 예나트론 질정을 23,800원. 피검사 결과는 80으로 임신이 맞으나 수치가 낮은 편이라서 병원에 와서 착상에 도움을 주는 링거를 맞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맞으러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2차 피검사와 아기집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피검사 결과 1636으로 임신 확정이었고 아기집으로 추정되는 작은 완봉이의 집도 확인하고 왔어요. 비용은 초음파까지 보고 와서 정부 지원금 11,430원, 자비 27,370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아기집 확인이 많이 늦기도 했고 임신 테스트기에 지나기도 너무 더뎌서 신랑한테는 1차 피검사 후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화유로 인한 실망을 한번 크게 하기도 했고 확실하게 임신이 되면 알려주고 싶어서 아기집 확인까지는 일부러 생리하는 것 같다고 뻥치워가면서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기집을 보고 서프라이즈로 이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때 동안 두 줄 임태기를 숨기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확실한 아기집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어요. 비용은 정부 지원금 1,200원, 자비 800원으로 마지막 시술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실패하면 1차 피검사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시술에 성공하면 1, 2차 피검사 그리고 확실한 아기집 초음파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나트론 질정은 하루에 2번씩 넣으라고 하셔서 47,600원을 주고 일주일분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난항 확인과 착상에 도움이 되는 콩주사를 자비 48,000원을 주고 맞았습니다. 콩주사가 엄청 비싼 줄 알고 긴장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랬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심장소리 초음파 자비 34,100원, 그 다음에 예나트론 질정 47,600원을 마지막으로 난임병원을 졸업했습니다. 원봉이가 저희 부부에게 오기까지 비용은 산전검사, 1, 2차 시술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병원비 109만 1,900원 중에 자비 76만 4,010원, 정부 지원금은 32만 7,890원, 그리고 약제비는 27만 3,780원 중에 자비 8만 1,790원, 추후 약제비 신청 지원으로 정부 지원이 19만 1,990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시면 자비가 병원비는 76만 4,010원, 약제비는 8만 1,790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인공수정 2번 기준으로요. 정부 지원이 안 된다 하시면 병원비는 대략적으로 한 110만 원 정도, 약제비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양제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험관 시술에 들어갔다면 더 큰 비용이 들었겠지만 고맙게도 완봉이는 인공수정 2차 만에 찾아와 줬습니다. 2차 인공수정에 실패하면 바로 시험관 1차를 해보고 시험관 또한 실패를 하면 그냥 아기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원봉이가 자리를 잘 잡아줘서 튼튼하게 잘 자라줘서 지금 35주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고민할 때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고 나니 생각보다 시술비가 적게 들어가서 다행이었어요. 약제비는 예나트론 질정이 보험이 안 돼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인공수정 종결 후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니까 평균 한 달에서 3달 안에 입금을 해줘서 부담을 좀 많이 덜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풍진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남들보다 15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했고 2차 때 오비드레를 병원에서 맞아서 9만 원 정도 아낀 것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 중 여성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이 어떠한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나중에 완봉이 동생을 가지려고 할 때 보게 되면 참 뜻깊고 색다를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시술을 망설이는 많은 부부들에게 용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길고 수다스러운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 현실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또롱!